자, 중간 부분 줄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몽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몽규는 임시 정보로 가죠.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래 풀려난 후에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자, 몽규는 유학생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동주의 참여는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주가 위험한 일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몽규가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네, 동주는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고 배를 타러 가기 직전에 또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취조실에서 취조를 당하고 있는데, 자,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고 특고가 던진 서류를 클로즈업하고 있다.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확대해서 촬영하는 거죠. 그 확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서명해라. 빠짐없이 해라. 자, 동주가 얘기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자, 몽규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잡아서 이런 요식행위는 왜 하는 거야? 자, 요식행위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요것을 요식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청에다가 혼인신고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되죠.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 어떤 법률 행위하는 절차를 요식행위라고 해요. 자, 그런데 동주와 몽규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세요. 동주, 뭐뭐 하는 겁니까? 라고 존댓말하죠. 몽규는 뭐뭐 하는 건가? 라고 반말을 하고 있네요. 자, 왜 이런 요식행위를 하느냐? 그랬더니 합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몽규 특고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동주는 특고가 노려보고 있네요. 서로 다르죠? 비교가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주. 총뿌리를 들이대고 서명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잘라서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짓 서류에다가 강제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받고 있는 지금 취조가 굉장히 강압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죄를 물으려는 거야. 우리는 문명국이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동주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특고가 전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진다. 자, 그럼 전쟁에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인이 왜 필요할까요? 네. 전쟁이 지고 나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패전이 되고 나서 밝혀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명을 문서로다가 남기는 거죠. 문서화 시켜 놓으면, 네. 문서화 시키기 위해서 죄명을 문서화 시켜서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조작된 서류에 지금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규가 얘기합니다. 홀존, 겉모습뿐인 그런 명분을 내세우려는 이유야. 그거는 뭐야? 너희들 열등감 때문이야.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 절차,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특고가 그게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문명 국가이니까. 국제법, 자, 여기에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니들은 열등감을 숨기려고 그냥 흉내만 내면서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특고가 그냥 서명해라. 궤변 늘어놓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주.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후가 두려워서 이러는 걸 하는 겁니까? 자,
전쟁 이유가 두려우냐라고 동주가 물었습니다. 자,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 자, 몽규의 장면으로 다시 넘어간 거죠. 사실로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해주지. 자, 사실로 줄까라는 요 대목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몽교는 이들이 지금 대명으로 씌우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마치 사실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이면 좋겠다 또는 사실이어야만 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사인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일 조선인 유학생을 귀합해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자, 여기에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죄명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못했다는 거야. 제대로 못 시켜서 내가 부끄럽다.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고 이렇게 못해서 안쓰럽다. 징집령을 이용해서 황군내 조선 반군 세력을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못해서 부끄럽다. 그래서 서명을 한다. 왜 서명한다고? 못해서 부끄러운데 얘가 바라는 거는 뭐야? 이것이 정말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서명을 한다. 내가 실제로는 이런 일을 했어야만 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특고가 몽규도 서명을 했는데 동주 너는 왜 못해? 빨리 서명해. 동주가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에 둘 다 부끄러워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몽규는 부끄러워서 서명을, 동주는 부끄러워서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 나서기만 한 게 또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주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진실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 이게 바로 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고 진실을 외면하는 행동이야. 그러니 나는 거짓에 굴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면회실에서 동주 어디 있느냐 하고 동주 아버지가 찾아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연실색했다 했는데 얼굴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놀랐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고 주삿바늘을 보여줬어요. 주삿바늘 자국. 자, 요 주삿바늘 자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폭력성이나 비인간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단어죠. 자,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지금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 전에 뼈 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 담겨있는 동주의 생각은 뭐예요? 네, 일본의 일제에 뼈 조각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을 만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거죠. 그래서 저항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죽어서도 내 뼈만큼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하는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뭐가 됐어? 유언이 됐네요. 자, 형무소 동주, 현에 가려진 동주의 모습, 오열하는 아버지들. 자, 동주의 목소리로 서시가 낭송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요것이 동주가 지향했던 삶이에요. 그죠?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뭐뭐 했다. 과거형으로 진술이 되고 있죠. 잎새이는 바람 때문에 괴로웠으니까 바람은 부정적인 어떤 것. 자, 그러면 윤동주에게 있어서 이 괴로움을 주는 이 바람은 잎새일 만큼 아주 약한 바람일지라도 동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주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하고 지금 의지를
다짐하고 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것은 다 죽어가죠. 하지만 일본 그 제국주의 하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은 어떤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약한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약한 존재와 의 마음이 되어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동주가 얘기하는 순수, 어떤 이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인서트라고 하는 것은 장면을 끼워 넣는 건데, 여기 밤하늘이 보인다, 별을 반짝인다. 자, 이 장면을 지금 끼워 넣은 거예요. 자, 화장터에서 몽규 아버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려요. 자, 그리고 깜짝 놀라서 유골을 쓸어 담습니다. 몽규가 뼈 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했죠. 근데 일본 흙까지 담아가면 어쩌자는 거야? 일본의 흙을 함께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아 있는 것이고, 또 아들의 그 유언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 어떤 길? 맞아요. 시인의 길이에요. 시인의 길이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그 길, 부끄럽지 않은 길, 이것을 걸어가야겠다. 자, 겠다의 겟은 의지를 다짐하는 미래 시제 선언할 어미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미래의 시간을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죠. 오늘 밤. 자, 오늘 밤 현재예요. 스치운다, 니은다도 현재형 시제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가 되는데, 오늘 밤, 자, 여전히 밤이에요. 밤이라는 것은 시련, 고난, 죽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시어. 별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상이죠. 이것이 바람에 스치고 있어. 아까 바람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지금도 스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괴로운 중이다. 현실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동주시가 나레이션으로 삽입되어서 들어간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동주의 어떤 강인한 의지,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높은 숭고한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현무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죽어간 이들의 어떤 두 인물의 비극적인 삶을 대조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이 장면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면회실이 아니고 여기 취조실에서 몽규와 동주 이를 교차 편집하고 있는 교차 편집의 효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교차 편집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동주와 몽규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지금 취조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것을 번갈아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그 인물의 어떤 관계나 상황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몽규와 동주가 실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었지, 그치? 두 인물의 어떤 반응,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동시에 파악을 하면서 이것이 교차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극적인 긴장감도 주고, 그 긴장감 때문에 관객인 우리는 더욱더 몰입감 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교차 편집의 효과도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